순천시에서 2019 도시재생 한마당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전국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의 사례를 살펴보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투기 논란이 일었던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이 우려와 달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삼동과 만호동 등 침체된 원도심이 활성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순천 문화의 거리에서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봤습니다. 전라남도 산하출연기관에서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남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가 18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오늘은 최근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도시재생을 주제로 꾸몄습니다. 새로운 도시가 개발되면 구도심 인구가 빠져나가고 활기를 잃게 되는 현상을 접하게 되는데요. 상처에 새살이 돋아나듯 구도심에 생기를 불어넣는 일, 바로 도시재생 사업이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수연 아나운서, 혹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네, 많은 지자체에서 도시재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순천시는 2014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이래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순천에서 2019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방문해서 직접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생생한 현장을 성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시 향동 문화의 거리입니다. 순천시의 도시재생이 시작된 곳으로 역사를 보여주는 서문 안내소를 비롯해 카페와 식당, 사진관 등이 모여 있습니다. 도시재생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 문화의 거리에서 2019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을 주제로 전국 지자체 정책 부스가 마련됐고 도시재생 과정에 창업한 사회적 기업의 제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도시재생 관계자들은 저마다 지역에 적용할 사례는 없는지 꼼꼼히 살핍니다. 국제 정원 박람회가 좀 널리 알려져 있어가지고 그 정원이 좀 많이 이렇게 좀 잘 가꾸고 좀 자연 친화적인적으로 좀 이렇게 좀 조성이 잘 되는 것 같아서 타 지역에 비해서도 그래도 거리가 좀 조성이 잘 된 것 같아요. 참가자들은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목했습니다. 순천시는 도시재생 과정에 청년 창업 등을 통해 일자리 150개가 생겨났고 빈집 180여 곳이 감소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거리가 골목골목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로 하나만 여기 보도블록 하나로도 참 동네가 깔끔해 보이고 도시재생을 함으로 해서 이제 장소부는 문화예술을 접목시켜가지고 장소만에 또 불 꺼진 항구를 또 불 켜진 항구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재생이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한마당은 과거 실내 행사로 진행됐지만 순천시는 야외 행사장을 조성하고 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골목 투어를 운영해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 공무원과 활동가들이 도시재생 사례를 공유하는 워크숍도 잇따라 열려 도시의 미래를 그려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공공기관들의 공공정책과 전국 지자체의 도시재생 정책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또 지역 간의 차이도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정책 홍보관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의 방향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장의 개발보다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민 주도로 진행돼야 한다는 도시재생 사업. 전국의 우수 사례를 공유해 더 나은 도시재생 사업 토양이 마련될지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순천은 이미 주민들의 참여가 더해져 도시재생 사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남 서남권에서는 목포시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죠. 지난 겨울 손혜원 의원이 투기 논란 때문에 말들이 많았는데 우려와는 달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고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식 가옥들이 남아있는 목포 만호동 일대입니다. 정부는 이곳을 포함한 29만 9천여 제곱미터 부지를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구로 선정했습니다.
일제 강점기부터 개항에 이르기까지 근대 역사 자원을 고스란히 간직한 지역을 1897 개항문화의 거리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목포 만호동 일대는 모두 9개의 마중물 사업이 추진됩니다. 개항을 주제로 한 관광 코스 개발과 청년 창업 공간 조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에 모두 316억 원이 투입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선 정부가 활성화 계획을 확정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주민 보상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 사업은 현재 40% 정도 보상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보상이 다 완료되면은 저희들이 주차장이라든가 인큐베이팅 스페이스, 또 코워킹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게 되고요. 개항문화 테마 가로 조성 디자인 및 가로인간 조성 용역 사업은 지금 현재 발주를 해가지고 좀 이쁘게 디자인해가지고 이렇게 단장할 계획입니다. 만호동에서 불과 5km 정도 떨어진 바닷가 마을. 서산동 보리마당 일대에서도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일대는 목포의 대표적인 서민들의 주거공간. 9만 9천여 제곱미터에 걸쳐 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12개 마중물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사업비 224억 원을 들여 주거가 불안정한 주민들을 위해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좁은 골목길과 주차장 정비, 예술인촌을 조성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목포시는 조만간 주민 보상을 거쳐 예술인촌 조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또 영화 1987의 촬영지인 연인의 슈퍼 주변에도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연인의 슈퍼 지형을 바로 좀 주차장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관광객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보리언덕 조성 사업은 현재 사업 시행을 위해서 실시 설계 중으로 있고, 예술인촌 관련 사업은 저희들이 한 60호 중에서 현재 45호 정도를 감정평가를 완료해가지고 올해 초 목포 원도심이 투기 논란에 휩싸이면서 우려와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 다만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부터 부동산 가치가 필요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이 건물 매입이나 보상 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지역 곳곳에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우리 동네는 지금 시간입니다. 오늘은 순천 문화의 거리에서 펼쳐지고 있는 2019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에 대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먼저 도시재생 한마당은 어떤 행사인지 살펴보고 또 주민의 궁금증과 답변까지 확인해 봅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전국 곳곳에서 도시재생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수도 서울특별시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는 곳입니다. 경제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쇠퇴돼버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건데, 서울역 일대를 시작으로 성곽마을까지 164개 지역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섬의 특성을 살린 도시재생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낙후된 원도심을 그대로 살리면서 여기에 관광 콘텐츠를 접목해 상권을 되살리는 게 핵심입니다. 이처럼 전국 도시재생 사업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2019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가 순천에서 시작됐습니다. 문화의 거리 일대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번 행사에 대한 주민의 궁금증을 들어봤습니다. 이 도시재생 이 사업 구간에 우리 지역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 주민들이 도시재생 사업에 관련해서 박람회가 열리는데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참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알고 가는 게 좋을까, 그런 많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요약해보자면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가였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런 어떤 소규모 행사나 그다음에 프린지 무대나 그다음에 그런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거점 시설들이 있습니다. 장안창작마당이나 생활문화센터, 그다음에 그 서문안내소 등등의 거점 시설이 있는데, 그분들이 운영하는 분들이 또 다른 전시 행사나 체험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순천시 부스에 오시면은 골목 투어라고 해가지고요, 선도 지역을 도시재생 지역을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스탬프 투어라고 해가지고 그걸 찍으시면은 소정의 선물과 그다음에 커피도 무료로 제공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즐기러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 바리스타나 아니면은 VR 체험이나 공기질 측정하는 어떤 최신 첨단 기술을 적용하는 기계들도 오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함께 보시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2019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는 더 많은 분들에게 도시재생을 알리자는 취지도 담겨 있지만 행사의 진정한 주인공은 주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사는 이 지역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변화될 모습이 기대되신다면 오는 26일까지 펼쳐지는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에 직접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배를 타고 종업 나가시는 분들, 출항하기 전 기계 점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도 맹골도 해상에서 어선이 기관 고장으로 인해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은 24일 오전 7시 20분쯤 진도군 맹골도 북서쪽 3.7km 해상에서 2톤급 어선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기관 고장으로 인해 표류해 긴급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해경은 항해나 조업을 할 때 기관 고장이 발생하면 좌초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출항 전 장비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가을철 산행에 나서는 나들이 객들 많으실 텐데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였는데요. 오후 2시쯤 여수시 남면 금오도 비렁길 1코스에서 58살 여성 A씨가 왼쪽 발목을 접질러 움직이기 힘들다는 신고가 전남 소방본부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본부는 비슷한 시각 섬 지역 재난사고 대비 지리정보를 파악 중이던 119 상황실 직원 17명에게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먼저 현장에 도착한 119 지역대 대원 2명은 A씨를 들것에 실어 2.5km가량을 내려와 보건소 구급 차량을 이용해 A씨를 병원으로 옮겼는데요. 다행히 A씨는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고 합니다. 앞서 오전 11시 54분쯤 구례군 토지면 송정리 지리산 국립공원 왕시루봉에서는 암벽 등반 중 다친 46살 B씨가 119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출동한 순천소방서 산악구조대는 소방항공대 헬기를 이용해 B씨를 2시간여 만에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했는데요. 소방당국은 최근 가을철 관광 시즌을 맞아 등산객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정해진 등산로를 벗어나는 산행은 위험하다며 안전수칙을 꼭 지키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119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전라남도 산하출연기관에서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전남 지역 22개 공공기관에 대해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총 18건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가운데 한 건은 수사 의뢰한 상태고 징계 1건, 주의 7건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나머지 9건은 해당 시군에서 자체 처분했습니다. 문제는 징계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것인데요. 적발 사항 중 중징계 이상은 없었으며 견책의 경징계 1건과 주의, 훈계 등이 전부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무역 분쟁으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수개월이 지났지만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순천에서 평화포럼이 열려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24일 순천만 습지센터에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와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국인 에티오피아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순천 평화포럼을 열었습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일본이 남북 분단에 큰 책임이 있다 말하고 수출 제재와 관련된 보복 조치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한중일 평화포럼을 열고 내후년에는 세계 경제를 협의하는 다보스 포럼처럼 전 세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상설 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スンチョンではかつて日本が韓国やそして中国の皆さん方に大変苦しみを与えた地域でございます。こういう地域でむしろ平和のためにフォーラムを開くということは大変大きな意義のあることだと思いますし、
순천의 이미지가 생태라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평화라는 이미지로 간다면 생태계 평화로 이어져서 마음의 평화에서 출발해서 생태계 평화로 이어지는 도시가 된다면 많은 관광객들이 순천을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수시의회 본회의에서 여수시가 수산물 특화시장 갈등에 손을 놓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여수시는 10년 이상 지속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분쟁조정시민위원회를 구성해 9차례 회의 끝에 권고안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인회가 이 분쟁조정 권고안을 거부했고 아케이드 입점과 임시점포 개설을 요구하면서 중재와 협의가 멈춰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시는 상인회가 분쟁조정시민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수나 하천 등 육지 내에 있는 물가에서 어업행위를 하는 것을 내수면 어업이라고 하는데요. 자원량의 변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많이 잡는 남획행위가 늘고 환경오염과 외래어종 유입으로 국내 어종 자원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내수면 생태계 보전과 수산 자원을 늘리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13개 시군 49개 강과 하천에 어린 담수어종 121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시군별로 어업인이 바라는 품종과 방류 시기, 방류 수면 등을 사전에 조사한 후 지역 서식 환경에 적합한 8개 어종을 선정했는데요. 지난 6월 건강한 어린 은어 25만 마리를 시작으로 10월까지 단계적으로 메기와 쏘가리, 뱀장어, 동자개와 자라, 붕어, 잉어를 방류했습니다. 이번 방류를 통해 지역 어업인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태계 보존과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무분별한 남획행위를 줄이고 환경보호는 물론 국내 어종 등 수산자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가을을 맞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입니다. 깊어가는 가을만큼이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침 기온은 12도로 서늘하지만 낮 동안은 22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웃돌며 선선하겠습니다. 대기순환은 원활해서 공기질은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부터는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면서 다시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물결은 최고 1.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따뜻한 요즘인데요. 단 해가 지자마자 금세 공기가 차가워지겠고 큰 일교차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말부터는 급격히 쌀쌀해지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 기온이 6도까지 뚝 떨어집니다. 게다가 낮 기온 역시 18도 선에 그칠 것으로 보여서 종일 찬바람이 불겠고요. 일요일 역시 비슷한 수준의 가을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가을용 외투 중에서도 도톰한 겉옷들을 미리 꺼내두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을 단풍 사진 댓글 이벤트. 알록달록 가을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예쁜 사진을 페이스북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